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세션은 청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단절, 그 의미와 극복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를 착용해 주시고 한국어 통역 서비스는 3번, 영어는 4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이신 박창웅 님께서는 사단법인 대우세계 경영연구회 상근 부회장님이신데요. 우리 박창욱 부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우세계경영연구회 박창욱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 뜻깊은 발제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부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포럼에서 새로운 화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제가 발표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패널들이 올라와서 자기의 견해나 혹은 또 살아왔던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직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플로우에도 한번 질문을 드려서 받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대학 특히 청년기에 코비드 19으로 인한 교류 단절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게 이제 저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세션을 준비를 발제를 했고요. 그 의미와 극복의 어떤 모티브를 찾자고 하는 게 의도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대졸자하고 같은 시각으로 보면서 업무를 시키고 관계를 맺을 때 생길 충격이 의외로 크다는 것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격이 JDC하고 인연을 맺었고 또 오늘 이 온 멤버들이 이런 인연 때문에 모였다는 걸 좀 소개드리는 건데 제가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한국 기업으로서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을 했던 대우그룹 그 출신들이 모여 만든 공익법인입니다. 여기서 청년들을 뽑아서 가르쳐서 동남아 지역에 가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직업을 갖고 창업하는 사업가로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 이름하여 GYBM 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라는 인원을 양성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10여 년간 1,400명을 배출해서 동남아에서 활동 중입니다. 오늘 패널 중에 2명은 그 출신 학생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1명은 지금 연수 중인 사람을 불렀고 또 나머지 둘은 또 각별한 인연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만은 이 자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2,500만 원 1인당 경비가 드는 것들을 전부 다 무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굉장히 뜻깊은 사업인데 이거 진행 중에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것들이 좀 드러나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 참석자들은 나중에 단상에 올라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이맘때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제가 한 학기 수업을 50명 대상으로 학생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때인데 뭔지 모르게 마스크 위로 쏟아져 나온 눈빛이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본인들은 못 느낄 겁니다. 아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일인데 과거 수강생들하고 다른 모습들 이 친구들이 MZ 세대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면접지도 학생들도 면접 지도를 하는데 특히 2년제 대학에 갔더니만 2년을 통으로 학교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졸업을 하면서 취직의 길을 들어서는 친구들의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GYBM이라는 그 연수생을 모집하는데 아주 현격하게 사람들이 모집이 안 되는 것들이 그냥 코로나 보건 문제다 위생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그 문제 인식이 달라지는 구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느끼게 되었던 건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은 산업인력공단에서 K무브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취업 도전 학생들의 통계표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까지 2019년도까지 6,800명까지 가다가 2020년도에 4,400명으로 줄고 2021년도에 3,700명, 2025년도에 느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대개가 다 선진국입니다. 그 선진국은 뭐 도전하고 거기도 뭐 깨끗해져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거기 가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그 나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결국 내 직업에, 내 미래에, 내 사업에 그게 도움이 되느냐는 일단 생각지도 않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통계를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GYBM 연수, 아까 1,400명 정도를 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가져오다가 이게 흔치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150명, 200명까지는 꾸준히 유지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지역의 위험성 때문에 부모님들도 조금 걱정을 해서 안 나간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게 그냥 그 정도 외국이니까 정도로만 괜찮은데 한국 취업 시장에 갔더니만 HR 담당 실무자들이 대개가 다 아주 걱정 어린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오늘 발제를 하게 되는 건데, 굳이 뭐 저를 소개를 하자면은 이런 직관을 가지게 된 게, 저는 40년 동안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과거에 대우무역이라는 회사에서 15년 동안 인사 담당 과장을 하고 부장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접했고 면접하고 선발했고, 또 대학생들 한 20년 가까이 교과목 취업 과목을 이 한라대학교도 가끔 제가 와서 강의도 하고 특강도 했던 경험, 겸임 교수로 활동했던 경험, 그다음에 GYBM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멤버들을 10년째 제가 아주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은 굉장히 훌륭한 학생으로 변하는 것들을 꾸준히 지켜봤고, 그리고 그 외에도 기업에 가서 이제 또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약 40년간 40만 명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사람을 만나는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오늘 발제한 내용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입니다. 11월 3일 날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가 쓰는 글인데, 그게 보니까 둘 다 번듯한 직장 다니고 잘 살아가는데 아기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아주 좀 자극적이면서 와닿는 이야기가, 바깥에 내보내면은 내부터가 넘쳐나는 사기꾼, 묻지마 칼부림, 영어 유치원 부담, 이불은 저출산이 문제라면서 선거철마다 남녀 갈등을 조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는데, 그러면서 이 저출산 문제는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던집니다. 관심이라는 단어를 던집니다. 관심. 우리 청년들한테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어떤 간극,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그냥 그러니 하고 치부하지 말고, 그건 결과의 문제고 그 속에 있는 원인의 문제를 자꾸 사회가 따져 들어가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근본적인 걸 자꾸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늘 평소의 생각이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작은 제가 칼럼 하나를 소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코로나는 왜 우리한테 보건만이 아닌 위생만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를 줬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대학은 2년 내지 6년 순수하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작은 세상을 통해서 또 다른 아주 특수한 그 공간을 통해서 협력하고, 또 때로는 경쟁하고, 가끔씩은 좌절하기도 하고 또 회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 경우는 생산자 입장이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면서 양극단의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간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모의 실험을 통하는 게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계신 좀 기성세대 분들하고 또 다른 건,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그나마 나와서 한국 땅만 생각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은 뜻밖으로 드러나는 건 외교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끌어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집어먹지 못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에 오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풍요하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단절됐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런 의문 가져보셨나요? 왜 대학교는 초중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대학만은 총장님이라고 그럴까? 앞에는 교로 끝났는데 뒤는 업으로 끝나는 세상에 중간자 위치가 뭐 있지 않겠느냐. 제가 해봤더니만 주당 수업을 따졌더니 일주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30시간이나 나와서 완기 과목 중심으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대학은 느슨하게 20시간을 줍니다. 나머지 시간 뭐 하라고. 그런데 뭐 방학도 고등학교는 6개월 중에 고등학교 1개월밖에 안 주는데 대학은 3개월이나 줍니다. 그런데 돈은 더 많이 우리는 지출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으로 됐습니다만은 따져봤더니 1년에 한 200만 원, 한 학기에 200만 원 꼴이 되는데 지금 연간 200만 원, 한 학기에 100만 원이죠. 그 정도 경비만 투입하는데 대학은 왜 600만 원이나 좀 거의 7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서 놀리고 공간을 비우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야기죠. 거기에는 근본적인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전공을 폭을 넓히고 다른 사람과 융합과 결합이 일어나는 것들을 맛보게 하는 곳이다 라고 사실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또래들끼리 4년, 작게는 많게는 한 10년 정도 또래들이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부담 없이 하다 보니 경쟁력이 생기고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이게 단절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오로지 그냥 외우기를 하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면, 대학은 철저하게 사회생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대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훈련장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인간관계, 특히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런 앤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생존하고 발전하고 경쟁하고 협조하고 좌절하고 회복하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공동체 의식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도 하고 사회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 가서 나라를 끌고 가는 리더가 되고 세계를 끌고 가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활동 영역이 주어지는 건데, 이 훈련장이 쌍거리 없어졌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분야의 학습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같이 학습하는 거는 대학이 아닙니다. 자기 배웠던 거 가지고서 동료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다른 과학생들하고 주고받음으로 해서 자기 학문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영역이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조하고 어려울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대학인데, 이게 코로나 시대 약 3년 동안에 단절이 되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면 통상적으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 좀 유치합니다만은, 너 와봐라, 같이 우리 더불어 우리 회사 꾸려보자, 사회 꾸려보자, 우리 조직 해보자 하고 대하던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보다 훨씬 맷집이 작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본인도 잘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애들이 뭔가 왜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 쉽게 사표도 내더라 라고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사회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끝에 있는 사회가 받아들일 때 그냥 뭐 그 친구를 맞춰주면 되겠지만, 요 뒤에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경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더 맷집이 많은 친구들이 우리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기업은 그 체급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급으로 받아들이니까 들어오는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7학년 8학년을 맞아들이는데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충격파로 와닿는 게 당연한 일이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몇 가지 통계를 봤습니다. 니트족, not education, not employee, education and 요런 마지막에 제가 education and 뭐죠? employee, education, 기억 안 날 때는 넘어갑니다. 갑자기 다른 거 생각 안 나네요. 니트족이라고 표현하죠. 이 친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숫자를 보시게 되면, 물론 앞에도 트렌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아주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이 늘어났는데, 퇴직 늘어난 그 사유를 보면 뭐 표현으로는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보상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제가 인사과장 했을 때 가장 핵심은 관계 형성이 어려워서 관두는 게 거의 80~90%입니다. 동료들과도 어렵고, 특히 새롭게 만나는 상사들 까칠하게 끝이 없고 목표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몰아붙이는 조직 생활이 어려워서 관두는 게 핑계 삼아서 봉급 더 준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만은 이게 눈여겨볼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키워드 나오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통계를 조사했더니만 2020년도에 직장인들의 용어 중에 퇴직,
무슨 퇴사, 이직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약 6만 4천 건이었는데 2020년도 되면서 2배나 증가되더라라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냅니다. 사표를 못 냈지만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게 우리는 이걸 그냥 넘길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앞에 제가 위에 봤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언론에서 대사직 시대다, 그레이터 레지그네이션 혹은 조용한 사직, 콰이어트 퀴팅이라는 단어가 그냥 유행같이 번지더라, 이게 유행이다라고 던지는데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하는 건데 그 속에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는 이게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탐문을 하는데 전부 다 기업 있는 사람, 대학 교수님도 비슷한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는 이걸 공론화시킬 수도 않고 어느 데이터도 없고 제대로 연구된 것도 없다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더 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만 코로나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대학 4년 동안에 1년만이라도 이 시기에 대학을 다녔다면 25%가 특히 1학년 들어올 때 코로나를 당했다면 그 충격은 더 클 겁니다. 아마 대학이라는 존재감을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따져봤더면 6년이더라라는 겁니다. 6년.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35만 명, 4년제가 정원이 35만 명, 2년제가 15만 명 따졌을 때 6년을 따지면은 35만 명 곱하기 6 하면 21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년제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한 번도 학교 땅 밥알보지 못하고 시험만 치고 인터넷 강의 듣다가 잠시 갔다 오는 것 정도로 등록금을 온전히 내고 수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따져봤더면 이것도 약 60만 명 학생들이 사회에 배출됐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20대 청년 절반, 그러니까 20대부터 20살부터 29살까지가 정부 통계로 623만 명이더라고요. 그게 73%가 진학을 한다, 우리가 통계가 나오면은 약 450만 명이 대학을 2년제, 4년제 대학을 다니는데 그 중에 270만 명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한 시대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스란히 갈 거고, 또 이 친구들이 오는 후배들을 대할 때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한다면은 현격하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본인이 극복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예 상상도 못하고 해보지 못했던 세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지금 대학가에 그려지는 풍경이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앞으로 사회 진입 단계, 직장 생활 중에 혹은 장기적으로 세대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표현이 나올 거고, 뭐 결혼도 회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의 문제 따르니까 결혼, 출산 문제도 전부 다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을 때 사회의 건강성, 국가의 건강성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좀 해본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패널들끼리 제가 구성을 좀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 올라오면 제가 한 명 소개를 하면서 구성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널들 자로 올라오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로. 네, 지금 패널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패널로는 이재호님, 배건혜님, 이상걸님, 송민정님, 구한민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를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실제로 자기 소개를 제가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한 거는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져보고 이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사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극복하려고 애를 써본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던지려고 그럽니다.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에서 두 가지로 크게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5명이 참 묘한 인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2명은 GYBM 과정을 통해서 베트남, 미얀마에서 근무를 하고 실제로 연수받고 근무를 했던 친구들이고, 저 끝에 있던 2명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해서 제 연수 과정에 한 명 참여한 학생, 저 끝에 학생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제주대 학생입니다. 재학생입니다, 둘은. 그래서 본래 저쪽에
상처받은 학생들한테 좀 뭔가 특별을 좀 할까 하다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이 청년 대사로서 이 활동을 돕고 있는 그런데 본인은 대학원까지를 공부하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인물인 것 같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먼저 이재호 씨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그냥 바로 할까요? 예, 그냥 자기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먼저 자기 소개를 참조해 가시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대카드에서 재직 중인 이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GIBM 미얀마 과정을 통해서 2016년 때 미얀마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또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백은혜 씨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스타트업 센슈얼 모먼트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해외 영업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GYBM 7기 베트남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1년 근무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구한미 씨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간단하게. 네. 예, 미안합니다. 저 학부에서 도시공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세부적으로 박사 과정으로 스마트 시티를 전공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 오늘 학부를 아직 다니고 계시는 대학생들 계시고 그리고 졸업하신 직장인 분들 계신데 제가 지금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과 사이에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학생들을 만나는 강사로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지금 한 3주 전에 제 연수 과정에 참여했던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입니다. 저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이상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5년도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고 이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코로나를 좀 겪게 되면서 이제 진로를 공무원으로 이제 변경하게 되고 3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포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GYBM 16기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은 우리 제주도의 우리 여성분 재학생입니다. 제주대학 학생 인사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송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코로나 전인 2019년에 입학해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선거운동 본부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었는데 2학년 때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학교도 비대면으로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 관련으로 포럼 진행한다고 해서 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이제부터 답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할 때 앞에 둘은 코로나 느끼지 못하고 대학 생활했던 사람, 끝에 둘은 대학 생활에서 직격탄을 맞았던 학생들의 좀 미묘한 차이를 좀 느껴보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때 본인이 주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고 그 중심으로만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했던 나중에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특히 인간관계 중심으로 그걸 자기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2009년도에 먼저 대학을 입학을 했었고요. 그 있을 때 코로나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있는 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때 GIBM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첫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검도 사범을 조금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인연을 통해서 제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후에 이제 동남아시아나 그리고 이제 호주 쪽으로 많이 여행을 하면서 첫 직장은 해외에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대면 활동을 통해서 제 인생을 많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독특한 경력이 있죠. 대학생 때 검도 사범을 했다. 많은 사람 특히 위아래 연령층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들이 아마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백은혜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발표를 하기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를 접하시지 않으셨던 분이 얼마나 계신지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안 겪고 그냥 즐겁게 대학교를 다녔다. 계시는 것 같은데 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없이 이렇게 대학교를 다녔는데 다들 대학 생활하면 뭐 동아리 활동, 학과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도 하고 해외도 나가고 다 하고 싶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 하셨나요? 다들 뭐 아쉬운 분들도 있으시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할 정도로 제가 스스로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4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뭐 교환학생이라던가 어학연수 그리고 봉사활동도 약 1000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저 친구는 저희 연수 과정에 들어갈 때 제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좀 희한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저를 처음 만나는데도 옛날에 만났던 사람 같이 저를 대했어요.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준비하면서 상세하게 들어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넓혀왔다는 게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한민 씨 부탁 좀 드릴까요? 네.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부생 때 팬데믹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인데 아마 팬데믹을 경험을 했다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팬데믹 때도 사실 지금 팬데믹에 입학을 한 코로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이제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제 뭐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진 인간관계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학교 들어오면서부터 뭐 제가 보니까 뭐 개강총회라든지 뭐 MT 이런 것들도 그냥 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학교에 대면으로 등교를 하게 됐을 때는 서로 뭐 대면하거나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심지어 친구들을 한 명도 만들지 못하고 졸업을 하는 친구들까지 봤었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학부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인적 자본을 형성을 한 게 나중에 사회생활 나가서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학원 과정을 이제 하면서 더 실감나게 느꼈다라는 것을 오늘 아주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제로 이제 그 대학만 다녔고 지금 그 뒤에 경험을 못했던 우리 이상걸 씨 한번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15학년도에 입학을 해서 사실 뭐 이제 봉사 동아리, 뭐 영화 동아리, 그다음에 학생회 활동까지 하면서 사실 저도 학교 되게 재밌게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학생들이랑 원래 소통을 주기적으로는 했었는데 이제 각자 진로 문제도 생기면서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진로를 공무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보다는 이제 학원, 공무원 학원에서 인간관계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시험 특성상 암기 과목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는 시험 말고는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외 것에 관심이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쟤는 공부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대화할 때도 시험 외에는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또 다른 친구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서 술자리를 가도 어딜 모여도 대화에 거의 끼지를 못했어요. 정말 1시간 얘기하면은 5분도 아마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엔 친구, 가족 전반적인 제 인생에서 좀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 많았어서 사실 지금 여기 연수 중에 있었을 때도 1주차 때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한 달 반여 전에 이제 저희 과정에 들어오고 제가 면접을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도 면접 자체가 어색하고 자리에서 답변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뭐 형성되지 않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과거 같으면은 나 근데 한국 사회가 워낙 취업이 어려우니 5번, 6번, 10번까지 봐도 뭐 다시 한번 더 보지 뭐 어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두 번 면접 가서 날카로운 눈초리를 받고 답을 하다가 버벅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제 면접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전락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면접 때 직장 생활에서 충격받은 것들이라는 원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재학생인 우리 송민정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1학년 때까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같이 교양을 여러 개 겹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나 선거운동본부 활동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랑은 지금까지도 연락 자주 하거나 1년에 한 번씩 만남을 같이 하곤 하는데요. 정작 같은 과 동기들이랑은 저희가 1학년 때 전공 수업이 많이 없었어서 2학년이 되면서 그때 과 생활을 같이 못 해본 친구들이랑 아예 교류가 단절이 됐어요. 따로 연락할 일도 없고 수업도 다 비대면으로 했으니까 지금도 조금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희 아래 학번 완전 1학년 때부터 코로나를 겪은 20학번, 21학번 친구들은 당연히 저희도 모르고 서로 동기들도 잘 모르고 되게 수업 시간 전에 미리 와도 얘기하는 학생들도 없이 조용히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도 모르고 20학번 친구들 중에서는 4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MT나 체육대회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제한되었던 활동들이 풀리면서 조금씩 과 생활을 하게 되는 분위기였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조금 덜해가지고 참여도가 저조해서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학생들이 참여도가 높아져가지고 다들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학번만을 위해서 원래는 1학년이 주가 되던 MT나 이런 활동들도 전학년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로 바뀌어 가고 있어서 지금은 좀 소통을 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렇게 답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멤버를 구성하면서 제주대학교 이제 서울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고 줌으로 이제 주고받는데 아주 독특한 답을 저한테 던집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 친한 친구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져서 좋았어요 라는 겁니다. 본인이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그것만 보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졸업을 하고 떠나는 순간부터 낯선 사람을 만나고 어떤 때는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툴 사람들을 극복해야 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게 비즈니스의 세상이고 사회생활이 그렇다고 어차피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오히려 그 자체도 그냥 지낼만 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인간관계를 대학생 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좀 본인이 활동 폭을 넓히고 했던 것도 조금 더 상세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볼 게 이제 그럼 직장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는 다음에 제가 여쭤볼 테니까 지금은 그런 인간관계 폭을 통해서 본인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거침없는 행복 그런 거 좀 말씀을 주시고 뒤에 끝에 학생 둘은 그런 인간관계를 해서 바깥에서 느낌을 풀어볼 어떤 상상이 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은 앞에 세 분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또 본인이 생각나는 것도 추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 없을 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본인 생각나시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나이브하게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우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검도와 이제 대학생활 때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 동안에 제가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들을 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검도가 예를 좀 많이 중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제가 많이 각인되면서 들었던 부분이 눈을 마주보고 꼭 얘기를 해라.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다 듣고 내 말을 하자.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다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 같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는 내가 상대한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큼 상대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제가 해외에서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과 만나면서도 뭐 거스름 없게
조금 잘 이겨내서 나가서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백은혜 씨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약간 조력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안에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비전 캠프라던가 뭐 1학년 때는 4년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짜고 이 대학교 이후에 가니까 이제 대우를 통해서 저희 부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계획들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인간 관계를 통해서 제 앞날들을 다 결정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왔던 이런 활동들이 모든 제 결정들을 이제 과감 없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갑자기 베트남에서 미국에 갈 수 있고 한국에서 베트남도 가고 한국에서 또 굳이 코로나인데 제가 2021년도에 갔었거든요, 미국을. 그래서 그렇게 왜 갈 수 있었는지 그런 제 내적인 동기들을 푸시해서 제가 진짜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계속 성취를 해가면서 제 인생을 꾸려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네. 또 끝났습니까? 예, 항상 늘 보면 거침없는 아주 당찬 여성이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아주 어려운 제조업에 가서 또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는 또 스타트업에 옮겨갔는데 뭐 좋다고 간 게 아니라 일만 타고 갑니다. 오늘도 어제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오늘 새벽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정도로 아주 일열 여성으로 활약이 대단합니다. 다음에 우리 구한민 씨부터 좀 드릴까요? 네, 저는 그 지금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반 정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게 대학원생이라는 게 학생이랑 직장의 회색 지대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양쪽의 얘기를 같이 섞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대학원에서도 이 상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저희들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랩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이 금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해외 학술대회에 나가서 해외 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또 제 연구 성과를 확산을 하고 뭐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좀 잃어버린 것 자체가 그 전에 뭐 박사나 석사를 했던 그런 선배들에 비해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인 것 같아서 이 분야 전문가로서 사회를 진출하는데 조금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거랑 별개로 이 내용 자체에 또 코로나 이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좀 코로나 기간에 이제 커진 부담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 경제 상황상 제 전공이 도시공학이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자체가 이 팬데믹 동안에 굉장히 저희 결혼, 출산, 뭐 연애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서 이거 역시 조금 더 이게 사회를 진출하고 사회인으로 나아가는데 부차적인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 학교 계신 분들, 특히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독립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전공을 심화하고 옆에 전공과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 노벨상 수상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고 그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노벨상을 받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아주 인상적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커피 브레이크였다. 나하고 전공이 같지 않은 다른 교수들하고 주고받는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통해서 많은 연구 방법이라든가 또 결론을 내고 어떤 연구하던 것들의 진도를 나가고 하는 인투이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커피 브레이커, 스스럼 없이 누군가하고 나누고 브레이크 말 그대로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일깨우는 아마 그런 것 같고 해서, 이게 꼭 사회에서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상뿐만 아니라 학교조차도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직업조차도 인간관계는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상글 씨 부탁드릴까요?
이 질문이 저희 시나리오에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이제 질문도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냥 따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연수 중에 있는데 저희 연수생들이 막내가 이제 23살, 그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40세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다양한 나이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3주도 지났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같이 이제 합숙 훈련을 하니까 아 이게 사람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그냥 또래 정도잖아요. 사실 뭐 취업이나 아니면 그냥 친구 정도. 근데 나중에 정말 기회가 있다면 좀 자기 나이대보다 더 많은 사람 혹은 적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기회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좀 다르게 좀 성향도 굉장히 내향적이고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혼자 있는 거를 더 좋아했고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싫고 인사하기도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기 3주 있으면서 그게 싹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만 아니라 적응이 안 되니까 제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도 바꾸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한테 뭐 질문도 받지만 저도 이제 많이 질문도 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학교 내에서 아니 또래 친구들 그냥 같은 공감대보단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알파 세대도 있을 테지만 정말 그 다양한 세대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GIBM을 꼭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이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 하고 어떤 건의를 국가나 사회에 할 것인가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는 발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송민정 씨, 지금도 아마 알바를 하면서 어른들도 좀 접하고 하는 것 같은데 재미난 이야기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알바는 그냥 다 나이대가 되게 비슷한 친구들이랑 알바를 했었는데 제가 2학년이 끝나고 2021년에 3학년이 되기 전에 1년 휴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만난 카페 매니저 오빠한테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약간 무언가를 시도할 때 90에 좋은 생각이 있어도 약간 머뭇거린 부정적인 생각이 10이 있으면 그냥 다음에 할까 이러고 미루는 타입인데 그 오빠는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도 나 그냥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냥 나 혼자 내려왔어 이러고 그냥 바로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해보고 후회도 늦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었고, 그때 한창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사업, 공공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가지고 알바를 되게 많이 구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알바 지원해서 거기 취업하신 분들이랑 또 아니면 실업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이 본인이 살았던 경험들을 저에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랑 주제도 많이 달랐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고 조금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약간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려나갔던 것도 같고 제 성격에도 영향을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대하게 되고 어른분들한테도 조금 더 살갑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도 나이대 다르신 분들이랑도 자주 만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거 되게 힘들어했고요. 이 와서 들으면서도 되게 떨립니다. 어떻게 지금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데 색다른 경험 한번 해봐라. 엄청난 도전이 될 거다.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될 거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혹시 JDC 관계자 계시면 10년 후에 친구를 한번 이 자리에 불러서 제주도민이니까 할 수 있는 뭐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현상에 대한 인식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의라든가 혹은 또 미래에 대한 방향을 좀 의견을 들어볼 건데 마지막으로 세 분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게는 본인의 앞의 미래, 심지어 짧게는 직장 생활 잘하고 성과를 내고 또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연하지만 지금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을 볼 때 뭐 어떤 느낌이 들더라,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걸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 이런 관점이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것도 좋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직장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짧게 세 분한테만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재우 씨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그러면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얀마 그 코로나 초기에는 초기 중기쯤에는 미얀마에 있었고 말기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코로나 말기쯤에서 제가 원래 돼지 농장을 미얀마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너럴 매니저로서 제가 거기서 새로운 법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의 상황에서 투자까지 받았지만 제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힘든과 어려움은 함께 해서 다 같이 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제가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익산에서 연고가 없지만 거기서 1년 동안 그냥 은둔 생활을 조금 했었습니다. 하면서 스스로의 정리도 조금 해보려고 했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잘할 수 있고 다시 나갈 수 있으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난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을 다시 해보자. 그래서 복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검도를 하고 사범을 했던 것처럼 다시 운동을 하면서 거기 있는 여러 그 선배들, 저보다 먼저 산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얘기를 듣고 함께 뭔가를 행동을 하면서 서서히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다 사라지고 지금 다시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회생활 상당히 그 굴곡진 정폭이 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때도 운동할 때 했던 본인의 의지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 좋은 것들 같은 것들이 큰 힘이 돼서 지금도 당차게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서울서 여의도 한복판에 현대카드에서 아주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요즘 지역보다는 경쟁이라든가 내지는 삶의 어떤 그 치열함을 많이 느끼는 현장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스스럼 없이 해내는 거 보면은 분명히 큰 그 대학 생활에 그 활동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 백은혜 씨. 네, 저는 원래 제조업에 거의 4, 5년 정도 다녔는데요. 제조업은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예의를 갖추고 저희가 뭐 같이 팔로우업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시 스타트업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제가 탑5 정도예요. 제가 30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이 99년생, 뭐 97년생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 이제 크롭티 입고 오고 뭐 그런 환경을 제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참 잘 시대에 맞춰서 저 스스로도 변해야 되겠고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적응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 뭐 선택이나 도전에서의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결혼이나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아까 전에 저보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잘 살고 있다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 결혼하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빨리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이것만큼은 우리가 소중히 가져가야 되고 그게 우리가 경제가 움직이기 잘 돼야 주변의 나라들하고 서로 또 교류하고 오늘 이게 아마 외국인들 와 있을 건데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사회 출발점은 인구 구성이요 또 대물림이 돼야 진짜 워크앤드 라이프가 균형을 갖추가는 그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끔 질문 던지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보고 꼰대 보듯이 눈치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같이 가야 될 가치지 않겠냐 생각해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다음 구한민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를 경험한 세대 분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저희 세 명이 이제 90년대생인데 저희가 사회를 나갈 때도 그 책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90년대생이 온다 그러면서 90년대생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 이 공동체 문화가 다 파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MZ 세대들과 코로나 세대들이 오면 또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문화를 파괴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어쨌든 그 공동체 문화라는 것들을 대학 생활 아니면 대학 생활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사회 조직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교에서 조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서 대학교에 와서 이제 그 학교에 와서 이 친구들과 뭐 수업 끝나고 술 먹으러 가고 그런 일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 4학년이 된 것처럼 그 경쟁에 매몰돼서 막 학점을 따는 데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것들도 좋지만 이제 1, 2학년 때는 여행을 다니고 뭐 유럽 배낭여행 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2학년 때부터 스펙을 쌓는데 몰두가 되어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조금 저희 90년대생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팍팍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그 송민정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덮치다 보니까 MT를 뭐 원래 1학년, 2학년 때만 가고 이제 3, 4학년들은 취업 준비를 하느라 안 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MT를 이제 다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그 홈커밍 행사 이런 걸 가봐도 사실 이제 10살 차이 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오면 그냥 같은 테이블에도 앉기 싫어하고 기피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편견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2살 차이 나든 10살 차이 나든 관계없이 그냥 선배는 선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런 측면이 또 조금 코로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특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북돋아주면 앞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참여하신 개인분들도 개인적으로는 팬데믹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후회를 하는 것보다 여기 이제 서포터즈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관심사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만드시면서 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그렇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나이 10살 차이 나는 선배를 대하는 것과 2살 차이 나는 선배들을 대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대하더라. 그게 적극성이 가미가 된다면 건강한 사회로 가고 오히려 선배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아빠 세대들이 좀 깨우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이제 큰 힘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거기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분한테 접근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그 이야기는 어떤 편을 가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 걸 설득시켜서 같이 움직이도록 내가 뜻한 바 목표한 바를 성취하고 성과를 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결국은 오늘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런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해법을 좀 사회가 좀 갖춰 학교가 혹은 국가가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하려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연구된 것들을 나름대로 발표를 좀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끝에서부터 우리 송민정 씨부터 바라는 바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따로 연락해서 말씀드렸다고 했듯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당연히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새로운 만남을 멈추는 대신 그 시간을 제 지인들과 쓰는데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표현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기회를 접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갖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보고 배우고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게 개인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원래 차차 전공을 배우면서 발표 수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세대 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긴 하기 때문에
발표나 면접 같은 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수업 같은 게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혹시 이 학교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나 혹은 교수님들이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런 이야기가 실제로 좀 고민을 해주시고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또 가능하다면 이제 주최 측 되시는 JDC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청년들을 위한 포럼을 만든 거니까 그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사회에서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우리 이상 수의 이야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게 원래 제 파트인데 또 부회장님이 좀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학교 다닌 지 좀 오래됐고 지금 학교에 이런 과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제 팀워크 활동이나 아니면 선배들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좀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양 필수고 이제 1에서 2학점 정도 되는 과목으로 이제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성적은 그냥 패스 논패스 그 정도로 만들어주면 학교 측에서도 부담도 적고 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다녔을 때 뭐 선배들 와서 강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자율적이어서 대부분은 안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저도 실제로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사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세대들이 좀 같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하루 뭐 간담회 이런 느낌이 아니라 2박 3일 정도 기간을 잡아놓고 하면은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뭐 사회 국가뿐만 아니라 또 JDC에서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래 시나리오는 GYBM 연수 과정에서 아까 그 많은 관계를 맺었던 것들이 보는데 지금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이제는 앞으로 이런 과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고한미 씨 부탁드릴까요? 네, 그 방금 그 보셨던 것처럼 그 굉장히 그 당돌한 이런 것들이 그 MZ 세대의 그 또 특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 친구들은 또 이 친구들만의 특수성이 있는 건데, 우리 그 기성세대, 제가 기성세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기성세대와 제가 어쨌든 90년대생들의 관점으로 또 이 친구들을 너무 재단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 저희가 MZ 세대가 아니라 MZ 세대라고 하는 것부터 자체가 저희가 일단 세대가 다르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MZ를 MZ라고 부르는 친구들과 MG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차이가 구조적으로 있다는 걸 또 인정을 하고, 이 사이에 코로나를 경험을 한 게 이 친구들이 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런 상황이 이 친구들한테 덮친 거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도 조금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분도 계속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같고, 제가 또 굳이 또 말씀을 좀 개입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끼리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바깥에 이 땅을 나가는 순간에 미국, 중국 거대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추월 못하고 뺏어 먹지 못해서 기업들은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그 속에 가서 생존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위에 조직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지만 언젠가 10년, 20년 후에는 그 전선에서 전 세계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서 우리 조직을 간직하고 그게 가정이 지켜지고 또 국가가 지키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극복을 해야 되는 주제라는 것도 꼭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주시면 계속 고맙겠습니다. 다음 백은혜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를 겪지 않았지만 진짜 운이 좋은 계기로 2019년 말에 이제 대학원을 추천을 받아서 2020년도 코로나 터지자마자 3월부터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또 베트남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하지 않았고 저희끼리 이렇게 했던 게 누구누구 데이, 예를 들어 건혜 데이, 제호 데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미리 한 사람당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각자의 폼에 맞춰서 각자의 이슈들을 얘기를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균관대학원 35기
MBA를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냥 한국에 들어오면 건혜님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아는데 36기 그러니까 2020년도 2학기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온 원우들이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에서는 약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알아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맥락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다 보면 실제로 그게 건강한 사회로 가고 또 본인도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다음 이재호 씨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카드 재직 중에 혹시 팝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맥주 한 잔 같이 전 직원이 내려와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때 업무 시간에 특히 나와서 같이 먹게 해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먹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굳이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내려가서 그 타 부서들과 그냥 모르는 사람들과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부서들도 있는데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런지 좀 더 다음에 한번 내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하거나 내가 먼저 연락을 받았을 때 조금 더 많이 마음이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렇게 스몰 토크 같은 시스템들을 좀 더 만들어서 하면 분명히 업무에는 효율적인 영향이 갈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1번으로 들고요. 두 번째로 사회에서의 조금 제시됐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 이제 90년대생들 중에서도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탤런트도 많아서 꼭 취업이 아니라도 뭔가 사회 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친구한테.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이 라이프에 만족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 했을 때 정보 보조금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단순한 알바를 통해서 그냥 나는 뭐 머리 아프게 살지 않을래라는 답을 듣고 제 생각에서는 이런 좋은 탤런트를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나아가는 그런 인프라가 좀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간 분위기가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GIBM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1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했던 그 추억과 그 경험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분명히 할 때 많은 도움들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조금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끝을 맺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단계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화면 아까 했던 거요. 예. 지금 우리 GYBM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은 특이하게 저희가 1년 전체를 합숙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합숙하는 같은 방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한 달마다 바꿉니다, 파트너를. 그래서 좋은 사람 또 가끔씩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같은 방에서 살면서 본인의 인간관계를 넓히도록 하는 뭐 저희가 의도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확연히 좋아졌다는 거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은 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최근에 그저께 지난주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 어느 대학교에서 학교 수업으로 베트남을 종합연구하자 해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80만 원을 부담을 해서 학교 재정 지원 일부 받아서 베트남을 전체를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4박 6일 동안 기업체 방문, 기관과 연수원 방문, 단체 활동하고 또 역할 분담을 하고 어른과 선후배와 대화를 하고 오로지 같이 생활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근하는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뒤쫓아가면서 지켜만 보는 입장으로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잘 해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오히려 걱정했던 제가 민망할 정도인데
뚜렷한 것은 어떤 것들을 놓고 토론하고 주고받는 것들은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타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다시 좀 또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GYBM 과정이 이 친구들은 이제 경험을 못했는데 금년 초부터 아예 먼저 동남아를 먼저 둘러보자. 그래서 3개국을 3주 동안에 투어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법 큰 경비를 들여서 방콕과 자카르타, 호치민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와서 먼저 왔던 선배들하고 대화를 듣고 그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끈끈함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한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새롭게 느꼈던 거 가지고 주제받는 대화를 주고받는 노력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이게 다 구조화되어 있다. 본인도 꼼짝 못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말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가까이, 대학까지 한 20년 강의를 하면서 10년 넘게 교과목 수업을 할 때마다 아침 첫 시간, 가끔씩은 영규시에 수업을 했습니다. 8시. 한 70명 되는 학생들을 들어오면 무조건 학교 들어오는 길에 일주일 동안에 네가 눈여겨본 게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 파트너를 둘씩 짝을 지어라. 3분 동안 그거 가지고 주고받는 토크아웃 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3분 끝나면 또다시 파트너를 바꾼다. 이걸 한 학기 내내 하니까요, 평소에 사람을 걱정하던 친구들이 확연히 자기 걸 표현하고 잘 알아듣고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대화한 다음에 본인이 메모해서 과제 형식으로 제출하기까지 만드니까 이 막강한 힘을 가진 대학교, 그 학점권이라는 엄청난 파워를 쥐고 있는 대학교가 이 역할을 구조화시켜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건의사항, 저는 이제 경험을 했던 걸 가지고 요거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떼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연구가 되어서 우리가 제시를 좀 하고 참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된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플로우 쪽으로 한번 마이크를 좀 넘겼으면 합니다. 혹시 누구한테 지정하셔도 좋고요. 대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질문하셔도 좋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던져주시면 여기서 앞에서 준비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끝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년 국제대사로 참여하게 된 송민서라고 합니다. 5분 모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GYBM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지금 두 분은 이 GYBM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혹은 다른 프로그램과의 약간 구별되는 차이점 혹은 장점, 이런 것들에 약간 궁금함이 생겨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는 짧게 두 분이 좀 해주시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우중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김우중 회장님께서 살아 계실 때 썼던 책인데요. 저는 그 일대기를 보고 제가 저런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꿈을 한번 꿨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장에 GIBM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어 있었고, 제가 제일 오지라는 곳에서 내가 일을 먼저 시작했을 때에 그 다음에 내가 겪는 것은 분명히 내 삶에서는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기로 했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일단 백은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GYBM이라는 거를 지원하기 전날 알게 됐어요. 저는 운이 좋게 이렇게 뭔가 제 눈에 보였을 때 괜찮다, 하자 하면 그냥 해버리는 성격이라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어머니와 같이 스페인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GYBM 공모를 보게 된 거예요, 광고를. 그래서 이런 게 있네? 뭐지? 들어갔는데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원을 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얘는 갈 생각이 없구나 이랬는데 또 제가 잘 적었는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연수를 받고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이상구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아, 저는 조금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또 진로가 이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공무원 준비하다가 이제 방향을 튼 게 있었는데 다양한 채널로 들어옵니다. 이게 저 완전히 공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JDC하고 저희가 협력하는 것도 제주도에 특히 있는 뭐 국가 공기업입니다만은 저희들 청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일명하여 김우중 사관학교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옛날 이야기라서 회사가 그룹이 분리될 때 99년도에 제게 2기, 2위까지 올라가서 근데 해외 쪽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해외에 있는 회사만 한 4,500개를 한창 만들던 중에 IMF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김우중 회장께서 한 10년 동안 베트남에 계속 계시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 우리 생필품에 관련되는 것들 신발, 가방, 의류 공장은 계속 오는데 한국이 살만해지니까 청년들이 안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동남아 언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2외국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특히 베트남어는 1년 꼬박 배워도 약간 고급에 들어갈까 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게 워낙 큰 기미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들도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 근데 한국은 또 보니까 뭐 일자리 없다고 난립니다. 청년들을 구인난 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칭을 시켜보자 하고 이제 저희한테 미션을 주셔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국제화된 글로벌화된 교육인데 주력이 베트남어입니다. 근데 베트남어가 다른 기관들은 보통 6개월 정부가 한 절반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거 정도만 하고 나면 어중간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 동안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따로 돈을 만들어서 2,500만 원을 다 투입을 해서 1년 동안 배우고 나오면은 이제 어느 회사 가더라도 기업에서 일하던 그 직무 교육까지 같이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매니저, 바로 과장급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적게는 한 2,300명, 많게는 2,000명 직원들을 현지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그런 글로벌화된 제조 제품들 여러분 쓰고 계신 명품 가방, 신발, 나이키 신발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요. 그게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통거리가 바로 된다. 둘째, 다양한 업무를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고 현진을 리더십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만에 벌써 창업하는 친구들이 힘차게 전진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는 편이라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제가 모셔갈 테니까 오늘 저하고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 끝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청년 아시아 태평양을 영 리더스 포럼 청년 서포터즈의 홍보위원으로 하고 있는 김형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그 이상걸님하고 송민정님하고 그리고 구한민 특히 이 세 분에게 물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다 세 분한테 세 분 다 질문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한 분 뭐 하고 할 수 있는 분만 하셔도 되는데 일단 먼저 제 소개를 좀 약간 하자면 저는 그 현재 그 대학원생인데 휴학을 하고 있는 그 28살 인 김형주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세 분한테 드리냐면 저는 제가 일단 휴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인간관계가 좀 가장 큽니다. 저는 그 대학원 1학기를 다니면서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뭔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좀 잘 지내지 못하고 뭔가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저는 약간 그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좀 잘 지내지 못하고 근데 반면에 그 다른 대학원생분들은 서로가 잘 지내고 서로가 또 잘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의 약간 조금 자괴감이라나 그런 게 좀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휴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전부터 대학교 시절 때부터 좀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또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또 동아리나 아니면 학과 생활 뭐 여러 개 좀 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그 인간관계가 좀 넓으면 넓었지 좀 깊이 있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그래도 또 개선시켜 보자라고 노력을 한 결과 조금씩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한 현재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이상걸님처럼 그 연수를 특히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대화를 잘 하게 되고 또 문제도 서로 뭐 협력해서 잘 풀게 되고 하는 등의 그런 좀 약간 포텐셜이 좀 뭐 이렇게 터졌다, 뭐 개화가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시기가 혹시 저한테 아니면 뭐 그러한 저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언제 그런 잠재력이 나올 수 있게 될지 약간 좀 개인적인 그런 궁금증을 한번 질문해 드려봤습니다. 세 분한테 던졌지만 한 명만 답 드려도 되겠죠? 네네. 이상걸 씨가 좀 해주실래요? 뭐 저는 언제라기보단 상황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자분처럼 정말 내성적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황 자체가 내가 그렇게 있으면은 저는 그럼 8개월 내내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싫고 나는 대화하기 싫고 나만의 길만 가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 28명, 27명 이런 사람들은 각자가 다 협업하고 행동해서 뭔가 하나의 뭔가 결과를 꾸려내는데 나만 이렇게 동떨어져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이제 좀 되게 진부한 얘기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몸소 느꼈으니까 근데 그게 언제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대학교 한창 다녔을 때는 뭐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사람들 잘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도 정말 제가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시기를 생각하면 더 힘들 것 같고 좀 상황을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보다 대외 활동도 많이 하셨으니까 뭐 인간관계 자체는 넓으신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갔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관심을 주기보다는 그냥 딱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냥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오히려 더 소심해져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여서 1주차 때 그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지금은 뭐 몰라도 뭐 그냥 아무 말 하고 또 거기 형 누나들 뭐 동생들도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대화 나누고 시간도 보내니까 너무 그런 시기 제가 그렇다 잠재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 싫어하고 항상 끝나면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경험도 하셨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뭐 제 혹시 과정 들어오면 제가 확실히 고쳐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근데 그거는 진짜 장담합니다. 들어오면은 진짜 강제로 그것도 그게 그렇고 바뀌어집니다. 안 하면 안 되도록 구조화시켜놨기 때문에요. 연수 과정이 특이하게 말하면 특이하게 합숙을 해야 되고 바로 현지로 날아갑니다. 비자만 나오면은 현지에서 학교 합숙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빼박이라 그러죠, 그죠? 꼼짝 못하는 속에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조금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 세대가 보는 희망이고 여러분한테 기대인데 그걸 빨리 깨우치실수록 본인한테 유리해지고 미래가 더 좋아진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혹시 있을까요? 예, 한 분 마지막 해도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아시아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홍보위원을 하고 있는 최윤지입니다. 저는 배건우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대외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대외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뭔가 방향성이 없이 뭔가 너무 다양하게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조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양하게 많은 영역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처음부터 방향성을 갖고 이제 그 관련된 업무들을 해보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좀 해결되지 않은 의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게 했어요. 제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많이 해야 되냐,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본인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아까 전에 이제 형주님도 질문해 주셨다시피 인간관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다양한 것 왜 하는지, 내가 궁금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궁금하지도 않은 대외 활동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최대한 알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게 대학 생활이에요. 4년이나 있으니까 방학도 있고 방과후도 있고 공강 시간도 있고, 저는 주말에는 무조건 봉사활동을 했고 평일에는 공부하고 새벽에 공부하고 저녁에도 사람 만나고 이렇게 엄청 시간을 쪼개서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떤 거에 내가 집중을 할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의미 있는 답을 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해야 한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접하는 게, 그때는 좀 거침없이 아주 러프하게 만나도 괜찮지 않겠냐는 조언을 주는 것 같은데, 저도 배웠습니다 오늘. 농담이면 진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기에 분위기 참 좋죠.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뭐 꾸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정을 통해서 지낸데 한 1,400명 친구들하고 제가 다 이렇게 소통하는데, 저희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연수 마치고 10년 동안은 니네들 커가는 거 뒷배 봐줄게. 지금도 찾아오면은 우리가 저 삼겹살 소주 사줍니다. 봉급 받았는지 돈을 안 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내서 사주고, 또 결혼식 가서 축하도 해주고요. 가끔씩은 주례도 제가 쓴답니다. 아주 희한한 인연들이죠. 근데 이제 가진 꿈은 이 친구들이 10년 후면은 동남아에 3,000명이 돌아다닙니다. 한솥밥을 먹은 사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신 홍보대사님들 전부 다 합격증 찍어드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잡으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사회와 공론화되지 않고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건강과 의료 내지는 보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 사람끼리의 관계에 생채기가 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크게 생각해야 될 거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 타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빨리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뒷걸음질 쳤기 때문에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JDC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사장 양 이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이 준비하시고 챙기신 우리 여러 스태프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열심히 참석해주고, 저희들 이제 줌으로 연습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다 자기 직장이 있어서 적지 않게 괴롭혔는데 같이 따라와서 열심히 해주신 또 팬들한테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우리 좌장 박창욱 부회장님과 그리고 패널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